시장의 흐름을 꿰뚫는 핵심 바로 왜라는 질문입니다. 종목에는 이유 없는 상승도 하락도 없습니다. 냉철한 분석과 집요한 질문으로 시장의 본질을 파헤칩니다. 숫자 너머의 진짜 흐름을 지금부터 짚어봅니다. 궁금한 종목 Y 오늘 함께할 두 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DB증권 잠실금융센터 김병수 PB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의 첫 번째 종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종목 Y 첫 번째 종목입니다. 네, 주춤했지만 12월 제도약에 나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지난달 이맘때 이제 박스권 돌파해갖고 이제 시작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제 러트닉 재무부 장관의 발언과 함께 원전주 관심이 모처럼 생겨났습니다. 미국은 이 한일 대미 투자 7,500억 달러를 원전 건설로 쓰겠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원전주들도 반응을 나타냈고 우리나라도 그랬는데요. 자, 최근에 코스닥 활성화 대책 기대감 때문에 조방원이 조금 소외를 받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자, 원전주는 어떻게 접근을 좀 해봐야 될까요? 변영희 대표님. 네. 원전주에 대한 이야기 지금 원전주들 사실 오늘 두산에너빌리티가 올랐다 한들 차트 보면은 부담 없을 수 있는 매수 포인트는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기회비용을 좀 생각하면은 네. 다른 섹터들이 더 눈에 띄기는 합니다. 어떻게 좀 접근해 볼까요? 우선 뭐 대형주의 조정이 일단 뭐 코스닥의 수급이 좀 단기적으로 좀 쏠리면서 일단 수급적으로 좀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판단이 좀 되고 있고, 다만 우리가 해당되는 수급이 뭐 단기적인 수급을 좀 논의를 하더라도 일단 원전 섹터의 경우에는 단기간 상승폭이 좀 컸다는 부분들, 특히나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로 10월 29일 97,400원이라는 52주 고가 부분들은 상당한 어떤 정책 기대감 그리고 원전 정책의 확장 기대감들이 일단 뭐 주가에는 다 반영이 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3분기 실적 이후에 좀 복귀를 좀 해봤을 때는 원전 부분에 대한 단기적인 이슈라든가 모멘텀이 다소 좀 부재했다는 느낌을 좀 받았는데, 일단 뭐 러트닉 상무장관이 일단 대미 투자액의 상당액을 네. 원전 산업에 먼저 사용을 하겠다라고 좀 밝혔던 부분들, 이 부분은 일단 내년도부터는 SMR 그리고 뭐 대형 원전에 대한 착공들이 구체화될 수 있는 또는 이제 본격화된다는 관점에서 충분한 좀 수혜 기대감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기대감에 의해서 원전 섹터가 좀 상승을 했다면 우리가 앞으로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당된 대형 원전에 대한 착공이라든가 SMR 프로젝트가 시행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현실적인 어떤 수주 성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개별적인 요소로 좀 우상향을 좀 이끌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고요. 예.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 보면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을 봤을 때 내년 상반기를 기점으로만 대형 원전 4기가 먼저 착공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한 6개 정도가 2030년에서 2032년도를 좀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 원전에 대한 착공들은 이제 좀 본격화됐다. 그렇다면 12월 말 또는 1월 초에 해당되는 주기 모듈이라든가 해당되는 어떤 시제기 부분들에 대한 선 계약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가시성 있는 수준은 한 1월부터 좀 예고가 될 수 있겠고요. 그러면은 한 네. 접근은 12월 중순 넘어서 가도 늦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일단은 저는 사실 항상 선침의 전략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선춤에는 괜찮다 그래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원전 섹터가 쉬어가는 구간에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한 건데, 맞아요. 사실 그동안의 추세적으로 좀 살펴보면 일단 단기 추세선 같은 경우에는 뭐 71,000원 정도로 좀 보여지는데, 여전히 일단 주가의 어떤 조정폭이 72,000원 부분에서 항상 상향돼서 그 상위 위에서 이제 주가가 좀 흐름을 좀 가져갔다는 좀 맞아요. 차이가 있었고요. 일단 뭐 고점 대비에 대한 조정폭을 좀 감안하더라도 뭐 8만 원대 이탈 부분들이 뭐 그렇게 좀 오랜 기간 동안 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들 좀 감안해 보면 오히려 박스권에 대한 행보가 좀 이어졌다. 뭐 10월 말에서 한 11월 까지 좀 이어졌던 조정 기간들은 예. 충분한 좀 매수의 기회가 좀 될 수 있겠고, 앞으로 우리가 좀 기대할 포인트는 SMR 프로젝트 부분들이 조금 더 구체화될 수 있는 부분.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도 해서 AI 데이터 센터양 가스터빈에 대한 수주 공시들이 일단 3분기 데이터에서 확인이 좀 됐는데, 이 부분은 올해 저는 원전과 좀 다른 양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맞아요. 일단 뭐 3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들보다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은 수주 성과와 좀 연동될 수 있는 실적, 이 부분을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기대감 좋고요. 그 다음에 일단 지금 선춤의 전략도 아주 괜찮을 것 같다. 변영희 대표의 이야기도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 궁금한 종목 Y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쿠팡 이탈 땡큐. CJ 대한통운은 아주 지금 호재입니다.
쿠팡 반사 이익으로 올라간 건데 오늘 주가가 재밌던 게 오늘 이 상승 양봉이 전고점 그리고 그 전고점을 모두 뚫어내서 올라갔다라는 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뭐 쿠팡이 미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 계속해서 뭐 이제 새벽 배송 금지법부터 해서 쿠팡 때리기가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CJ 대한통운은 올해부터 주 7일 배송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여기만의 또 경쟁력을 키워왔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낙수 효과에 대한 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쿠팡 이슈가 계속해서 며칠간은 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CJ 대한통운 주가도 그 당시에는 좀 그 포인트에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김병수 PB님 보셨을 때 그 노이즈만으로 주가가 상승하는데 한계는 충분히 좀 있어 보입니다. CJ 대한통운에 더 줄만한 밸류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의 상승은 사실 반사 이익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물류량이라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계약 물류라든지 이런 증가량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지표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11월 초에 주가가 한번 좀 점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때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좀 좋게 나왔고 턴어라운드 모습을 보였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나오게 되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쿠팡에서 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반사이익 기대감에서 이제 52주 신고가까지도 나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올해 초부터 말씀하신 대로 그 7일 주 7일 배송 서비스를 도입을 했습니다. 초기에는 좀 비용 부담이 있었지만 3분기 이후에는 회복세가 보인다라는 긍정적 리포트가 11월 초에 많이 나오게 되었고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개인정보 유출과 함께 뭐 임원이 매도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게 되면서 좀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보니까 미국장에서 쿠팡이 주가가 생각보다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결국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반사 이익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좀 수급적 좀 상황이 있었지만 물류 산업이 결국에는 나아갈 방향을 대한통운이 조금 더 좀 제시를 하고 있던 모습도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제 피지컬 AI를 관련해서 이야기한 게 있는데 피지컬 AI가 가장 빠르게 도입되고 혁신이 가능한 업종 중에 하나를 이제 물류 산업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나오게 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자동화 개발을 하는 것이 이런 물류센터라든지 택배라든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선두 주제로서 대한통운, CJ 대한통운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나오게 되었고 지금 3분기 이후에 그 실적이 굉장히 좋을 수도 있다라는 리포트가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 넘어가게 되면서 연말 연시에 어떻게 보면 택배 또는 주 7일 오늘 배송이 이제 잘 자리 잡을 수 있다면은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한 지금의 차트 모양을 좀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방금 주신 이야기를 좀 종합해서 보면은 물류 로봇 쪽이 더 투자 포인트가 갑자기 떠오른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CJ 대한통운이 뭐 피지컬 AI를 도입해서 물류 자동화를 가져간다 한데 어차피 CJ 대한통운은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비용을. 물류 로봇으로 투자 아이디어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물류 로봇이 아직은 뭐 상용화가 되긴 좀 어렵다고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지금 자율주행이라든지 이쪽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가도 택배 쪽, 이런 물류 쪽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업종 중에 하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은 수급 쪽에서도 충분히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쿠팡의 낙수 효과, CJ 대한통운 이야기하면서 물류 로봇까지도 투자 아이디어 한번 얻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궁금한 종목 Y 세 번째 종목입니다. LG이노텍 오늘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CES 모빌리티 신사업 포부에 LG이노텍이 올라갔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3년 전인가요? 4년 전인가요? 애플카 갑자기 저는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끝이 났는데 애플카의 뭔가 그때를 만회하는 거 아닐까 이제 LG이노텍이 이런 생각이 오늘 좀 들었습니다. 자, 최근에 AI 흐름에 맞춰서 기판 쪽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힌 LG이노텍입니다. 자, LG이노텍이 과연 이제 이쪽 자율주행 전기차 쪽 미래 모빌리티 쪽에서 어떤 성과를 거둘지 일단은 출사표를 던졌는데 오늘 주가는 아주 긍정적으로 반영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변영희 대표님, 근데 좀 해석을 해보면 어때요? 기판 쪽도 반영돼서 올라간 거예요? 아니면 정말 이 CES 이 포인트로 올라갔다고 보시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업의 다각화 관점에서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CS 2025, 2024 제 기억으로는 정확하게 CS에 개최 한 3년 전부터 복귀를 해봤을 때 LG노텍이 출점해서 사실 공개됐던 모빌리티 기술들은 굉장히 좀 고도화된 기술들이 좀 많았습니다. 아직
뭐 상용화에 좀 적용되지는 못했지만 목적 기반 모빌리티라고 좀 불리는 뭐 PVB 여기에 들어가 있는 어떤 핵심적인 어떤 뭐 제어 솔루션 같은 부분들 그리고 전장형 부품들에 관련된 구독 매출 부분들이 최근 3개년도에 대한 추정치를 보면 한 1조 9천억 정도에 대한 매출세가 좀 유지가 좀 되고 있습니다. 이번 3분기에도 1조 3천억 정도에 대한 실적을 좀 달성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일단 내연차에서 일단 뭐 SDV라고 우리가 좀 불리고 있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차량 전환은 좀 됐고 이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 국내에서 뭐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본격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좀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전장형 솔루션 부분들에 대한 특화 기술들이 아직은 좀 적용되지 못했는데 이게 미래 기술로서에 대한 어떤 개발 성과들은 LG 이노텍이 굉장히 지금 큰 성과를 좀 갖고 있다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우리가 SDV 다음이 ADV라고 합니다. 이 부분 이제 인공지능이 좀 탑재돼서 하드웨어 부품에 인공지능이 좀 결합이 된 그런 솔루션을 이번 CES 2016에서 좀 공개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게 국내에서도 이제 레벨 5 단계에 사실 뭐 자율주행이 좀 본격화되거나 아니면 일부 뭐 반자율주행에 좀 적용될 수 있는 핵심 네. 기술 부분들이 상당히 좀 고도화된 부분들에 대한 탑재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광학 솔루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카메라 모듈과 센싱 부분에 국한되어 있는 어떤 기술들이 일단 전장형 부품들에 대한 기술 고도화 좀 맞물리면서 전체적인 매출 포지션이 좀 끌어줄 수 있지 않을까. 자, 한 가지 더 코멘트 있다면 사실 카메라 모듈 부분에 대한 오늘 뭐 증설 투자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 공시가. 그랬어요? 예. 그런 내용들 보면 이 부분은 단순하게 뭐 차량용에 들어가는 또는 뭐 애플에 적용되는 우리가 스마트폰용 그쵸, 카메라 이런 부분들 좀 떠나서 저는 앞으로 이제 고도화되는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피지컬 AI의 카메라 그리고 여기에 부과되는 어떤 센싱 부분이기 때문에 맞아요. 로보틱스 기술의 어떤 전환점들도 크게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LG 이노텍이 가지고 있는 카메라, 애플의 눈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 카메라 기본에 이 기술력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이 기술력이 AI에 많이 쓸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특히나 피지컬 AI로 갔을 때는 그 언제부터 고부가 가치 또 기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LG 이노텍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가보겠습니다. 궁금한 종목 Y 마지막 종목입니다. 삼성물산 과감한 지배구조 재정렬. 역대 최고가입니다. 홍라이 리움 명예관장이 삼성 이재용 회장에게 삼성물산 주식 전량 증여 결정을 했습니다. 증여일은 내년 1월 2일입니다. 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그룹 전체적으로 이제 지배구조 혁신 성장의 기반을 마련했다라는 평가도 있고요. 이 삼성물산의 밸류에이션도 리레이팅 좀 해봐야 된다라는 평가도 함께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앞서 뭐 LG 이노텍도 뭐 CES의 기판에 복합적으로 올라갔다고 본다면 김병수 PB님, 삼성물산도 복합적으로 올라간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이 지배구조 재정렬 이야기도 있고 오늘도 원전 이야기 앞서 저희가 나눴잖아요. 영향이 있죠? 네, 일단 건설업의 호황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두 가지가 한 번에 좀 좋은 기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지배구조 개편과 함께 이제 대형 수주 모멘텀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오늘 기사는 이제 이재용 회장이 이제 어머니에게 삼성물산 주식의 약 180만 주, 지분율 한 1.06%를 증여받을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고 결국에는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그룹의 이제 지배구조의 최상단이라는 프리미엄으로 PER이 거의 20배, 그래서 업계 평균보다 좀 높은 편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물산을 비롯해서 뭐 CJ, 두산, 뭐 두산 우선주, 효성 이렇게 해서 지주사 종목들이 조금 주가 강세를 많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긍정적인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되면서 지주회사들이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건설업종 삼성물산이 하고 있는 업종에서도 긍정적인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된 게 올해 정비사업 누적 수주액이 9조를 돌파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이제 10조고 그 이어서 이제 2위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남 4구역에서 1조 5천억, 신반포 4차에서 뭐 1조 원, 뭐 장위 8구역에서 1조 2천억 등 이제 대형 수주를 성공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재개발 사업에서도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NST 거래소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건설업종도 금리 인하와 함께 대형 재개발 수주 등의 이제 호재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 이제 시범아파트 쪽에서도 아마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재건축 재개발의 도시정비 사업에서도 다시 한번 맞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배구조 개편이 되게 되면서 지주회사 쪽으로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고 다시 한번 영업이익과 매출을 살펴보게 된다면은 삼성물산도 건설업종 중에 가장 좋은 종목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주가 24만 5천을 넘어가게 됐을 때부터는 다시 한번 지금 이 선이 좀 아래쪽으로 돼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물산에 대한 앞으로의 이 전략까지 주가 전망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궁금한 종목 와인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수 PB 변영인 대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